안녕하세요. TVA 아카데미 담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맨즈컷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클리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클리퍼에 대한 기본적인 파지법을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빗에 대한 각도, 빗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에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빗을 가로로 3등분 또 세로로 3등분을 해 놓았는데요. 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밑에 부분에 가장 클리퍼가 잘려야 되는 구간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빗이 갔을 때 우선 클리퍼가 앞쪽에서 이렇게 잘리시게 되시면은요. 이 속 안에서는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앞쪽 구간만 잘리게 돼요. 그래서 균일하게 커트가 진행이 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빗이 각도가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뒷부분에서만 잘리시게 되시면은 앞쪽에 있는 길이감은 더욱 많이 잘리게 되시고 뒷부분에 있는 길이감이 많이 잘리지 않기 때문에 균일한 커트가 진행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상 곡면을 보시게 되시면 두상 곡면에서 두상은 곡면이지만 우리의 빗은 직각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곡면에 대해서 클리퍼가 가장 안 되시는 부분은 직각 라인으로 커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라인으로 커트가 되시는 거를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가운데 있는 가로로 3등분하고 세로로 3등분했을 때 이 밑에 지점 빗의 가장 중간 지점에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되 2cm 안에서 2cm 구간 안에 1cm 라인 구간에 대한 기준점을 확인하시고 옆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 라인에서 뒷부분에서만 보면은 아마 첫 번째 라인이 이렇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잘리면 두상 곡면 따라서 가운데가 가장 짧고 양쪽 기장감이 길게 떨어지실 거거든요. 그럼 길게 떨어지는 구간을 절반으로 다시 나누셔가지고 여기가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기준점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빗이 반대로 두상 곡면 따라서 가시게 되시면은 또 다시 가운데에 기준점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럼 다시 요 기준을 맞추셔가지고 곡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두상 라인에 따른 이 고객님에 대한 두상 라인에 따른 굴곡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면을 한번 볼게요. 사이드 측면에서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구간에서 급격하게 두상이 안쪽으로 굴려지는 부분, 또 튀어나와 있는 구간에서 두상이 안쪽으로 급격하게 들어가는 부분 라인에서 클리퍼 라인 자르시는 게 가장 어려우셨을 건데요. 이쪽 구간에서 가장 만져보시면은요, 귀 뒷부분에 뼈가 있을 거예요. 보통 커트를 할 때는 우리 기준을 이어 탑 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는데요. 남성 커트에서는 기준 자체를 튀어나와 있는 두상 라인에 대한 이어 백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어 백 포인트 구간이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잘 안 잘리실 텐데요. 이어 백 포인트 라인 구간에서 피봇 세팅으로 밑에도 피보팅으로 움직여 주셔야지만 이 밑라인이 깔끔하게 잘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클리퍼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프로가 있고 와일 클리퍼가 있으신데요. 지금 예전에 쓰던 거, 뭐, 파나소닉 같이 이렇게 돌려 쓰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 뒤에 이제 스마트 클리퍼가 나와서 저는 스마트 클리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마트 클리퍼보다 왈이 조금 더 힘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클리퍼의 사용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리퍼를 잡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뒤로 잡는 프리기법. 프리기법으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커트가 진행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핸드기법. 핸드 안에 클리퍼가 전체 다 들어가서 그대로 엄지가 앞쪽을 감쌀 거고요. 뒷부분에서 손가락 4개가 잡아주는 느낌으로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펜슬 잡기라고 해서요. 이렇게 펜슬 잡듯이 잡으셔가지고 윗부분, 탑 부분에 대한 커트를 진행을 할 때 펜슬 잡기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은 프리 기법 아니면은 핸드 기법이신데요. 자, 우선 프리 기법을 잡게 되면 클리퍼 뒷부분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날이 있어요. 이렇게 금색깔로 날이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요. 얘네들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클리퍼 뒷부분을 보셔서 여기 받쳐주는 역할로 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클리퍼가 잘리시게 되시면은요. 날이 떠 있죠.
앞에서 보시게 되시면 지금 날이 떠 있을 거예요. 날이 떠 있으면은 아예 커트가 되지 않습니다. 커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날 있는 구간이 빛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시는데 잡혀져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90도의 각도가 아니라요. 각도가 살짝 15도 정도 비스듬히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날이 잘 깎여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빛의 크기보다 클리퍼의 날의 크기가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날을 살짝 굴려주는 비스듬하게 잘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커트하는 기법과 아래서부터 위로 커트하는 기법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가이드를 잡고 오느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라인을 잡고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클리퍼 날이 밑으로 가느냐 아니면 클리퍼 날이 위로 떨어지느냐가 달라지실 거예요. 우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잘릴 거기 때문에 클리퍼 날이 밑으로 오셔서 움직여 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라인을 자르실 때는 클리퍼 날이 위로 가셔서 어차피 윗부분 잘려줄 거니까.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클리퍼 날이 밑에 있으시게 되시면은요. 내가 잘라놓은 구간들이 같이 잘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퍼의 길이감은요. 빛이 깊이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거고요. 또 하나 빛이 앞으로 빠져가지고 각도를 어떻게 형성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각도를 주는 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길이감은 내가 머리를 떴을 때 더 안쪽으로 가서 클리퍼가 잘리시게 되시면 길이감이 짧아지실 거고요. 내가 빛을 넣어서 깊이감을 앞쪽으로 내 쪽으로 당겨와서 커트를 하시게 되시면 길이감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빛은 편하신 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보편적이시고요. 빛이 잘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뒤에서 지탱해주고 앞에서 엄지가 같이 지탱을 잡아주게 되시면은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빛에 대한 각도를 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중지가 빛을 잡아준 상태에서 뒤에서 잡고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빛이 흔들림 없이 클리퍼가 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뒷부분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떼서 반타원 그려서 다시 왜 이렇게 앞뒤로 하시는 분들 있죠. 앞뒤로 하시게 되시면은요. 클리퍼의 힘 때문에 빛도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날이 앞쪽으로 가야 잘리는데 뒤로 빠졌을 때는 머리가 씹힐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퍼 날이 앞으로 갔다가 반타원 그려서 다시 앞으로 갔다가 반타원 그려서 다시 이런 식으로 클리퍼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네킹으로 다시 한번 클리퍼 파지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상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클리퍼 라인을 만들어 왔는데요. 요 클리퍼 라인 구간에서 윗부분에서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앞쪽에서 봤을 때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탑 포인트, 골덴 포인트, 골덴 백 미들 포인트 구간이에요. 여기 윗부분까지가 골덴 포인트 구간까지가 저희가 오버존이라고 해서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구간이고요. 골덴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 요 중간 지점 라인이 볼륨감을 형성하는 구간이시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는 볼륨을 줄 것이고 근데 이 볼륨을 주는 가장 가운데의 구간이 여기 골덴백 미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 내가 볼륨감을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각도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백포인트, 두상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측면에 대한 백포인트 구간을 클리퍼 라인이 더 많이 올라가시게 되시면은 위에 오버존의 라인에 대한 길이감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리퍼는 제가 이렇게 한 줄씩 그어 놓은 거는요.
보통 빗이 갖다 댔을 때 빗 한 공간을 잘라버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잘리시게 되시면은 윗부분 잘린 거와 밑에 부분 잘린 거에 대한 길이감이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세요. 그래서 보통 사이드 측면에서만 아무리 못해도 인아웃 기법을 하실 때는 10번에서 15번 정도 얘가 인아웃이 움직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빗이 딱 올라갔을 때 기준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은 속 안에서 비춰지는 이 라인들 있으시죠? 요 라인들이 다시 아웃했다가 밑으로, 다시 아웃했다가 밑으로, 아웃했다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지만 이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핀 집어 놓은 곳이 이 백포인트 구간인데요. 우선 빗 움직여야 되니까 잠시만 빼놓을게요. 자, 이 밑에 구간에서 제가 피보팅이 밑에서 한 점을 축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반대쪽 측에서 다시 다이애고널 섹션, 후대각 섹션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반대쪽 기준으로 다시 피봇이 움직여 주셔야지만 가장 어려운 여기 귀 라인 뒷부분이 깔끔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시가 방향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계축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 주셔야 이 밑에 구간이 깔끔하게 잘려요. 움직이고 나게 되면은 후대각 섹션 라인하고 동등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동등하게 떨어지고 나시면 그때부터 다시 한 단씩 올라가시면서 라인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구간, 2번 구간이 지나시면은 3번 구간에 오셔가지고는요. 두상 햄라인이 깊어지는 구간이시거든요. 깊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어 백포인트 구간을 기점으로 빗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많이 내려가셔서 이 밑에 라인을 깔끔하게 자를 수 있도록 이어 백포인트 기준으로 피보팅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신 상태에서 다시 뺐다가 후대각 섹션 라인이 움직이면 아웃, 인, 조금씩 움직이면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라인이 움직이고 나면은 뒷부분에 빗이 떠 있죠. 뒷부분에 빗이 떠 있기 때문에 요 뒷부분에 있는 백사이드 구간에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있는 구간에서는 아마 길이감을 확보하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길이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빗이 후대각 섹션 라인이 아니라 평행하게 가시게 되시면은 뒷라인이 백포인트보다 더 올라가시게 되시거든요. 더 올라가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윗부분에 대한 볼륨감도 죽어질 수도 있고요. 오버 섹션에 대한 길이감도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빗에 있는 각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마지막 4번 구간에서는요. 여기 코너에서 45도 로 빗이 그대로 직각 라인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라인을 잡아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상 곡면에 의한 길이감을 빗이 직각 라인이기 때문에 두상 곡면을 따라서 피보팅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맨 밑에서 사이드 부분에서는요. 기준점을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내가 가이드를 설정하고 가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잡으셔가지고 커트, 아웃, 다시 커트, 아웃, 커트 이런 느낌으로 잡아가시겠죠? 잡아가시게 되시면은 2번 라인 구간에서는 이어 백포인트 구간이 아닌 이어 탑포인트를 기준으로 밑에서부터 잡으셔가지고 커트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피봇으로만 잡아서 주시고 다시 이제 반대쪽 기준으로 피봇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웃했다가 후대각 섹션 라인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자, 3번 구간에서는 더 깊숙하게 피보팅이 움직이셔가지고 3번 라인 구간에 다시 잡아주시면서 자, 뒷부분에 있는 길이 확보하고 가시면 4번에서는요. 자, 45도 각도로 그대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고 나시면은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고요. 보통 왼쪽에 시작하시면 이렇게 굴려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오른쪽이 짧아지거나 오른쪽이 길어져요. 100%. 그렇기 때문에요. 사이드 잡으시고 반대쪽 사이드 잡으시고 백 부분에서는 양쪽에 4번 라인 구간이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이 양쪽에서 가이드를 잡아주시면은요. 5번 라인에서 5번 구간에서 다시 양쪽에 있는 4번 가이드를 가지고 인아웃을 움직여 주세요. 클리퍼 움직이고 나면 각이 생기시는 부분 코너 제거
6번 움직이시고요. 반대쪽 코너 제거 7번이 움직이시면은 라인을 두상 곡면 따라서 깔끔하게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5번을 자르고 6번 자르고 7번 자르시게 되시면은요. 보통은 두상 곡면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만은 라인 자체가 조금씩 각이 지는 구간들은요. 요 부분에서 살짝씩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라인 구간처럼 5번 라인 구간부터 6번, 4번을 연결시켜주는 라인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은 뒷 라인이 깔끔하게 움직이실 거고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뒷부분, 백라인에서 움직이실 때는 빗의 각도가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45도 정도 움직여 주셔야 백포인트에 있는 길이감을 확보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빗이 보통 잡을 때 너무 뒤집어 주시게 되시면은 요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밑라인이 많이 짧아지고 윗라인을 덮어가는 구간으로 길이감을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빗의 각도가 45도 라인으로 그대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리퍼 트리밍 기법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클리퍼 올려치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